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회생 알아보는 분들은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진행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방문을 하거나 또는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하는 분들은 시간 내기도 힘든데 상담받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를 내면 통과되는지를 알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호사 상담 없이 대략적으로라도 신청 자격과 월 변제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회생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옛날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적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면책받고 5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 안 지났으면 이전에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로 새로운 개인회생의 신청은 미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생에서 재산이 얼마로 인정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임차 보증금 같은 면제재산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계산했는데 재산이 빚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개인회생은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 없는 빚이 10억이 넘거나 또는 담보 잡은 빚이 15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고 일반회생이나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내가 매달 버는 돈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또 연금을 매달 받든 어떻게 버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꾸준히 벌 수 있어야 돼요.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나 포함해서 미성년자가 몇 명인지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온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와 내 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생계비보다는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더 적더라도 무조건 회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략적으로 계산만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웬만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매달 법원에 얼마를 내면은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변제금의 액수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내 소득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셨죠? 이 소득이라는 거는 보통은 직전 1년을 평균해서 나온 월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세후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에서 세금이랑 사대보험 같은 거를 다 떼고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매달 얼마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데 2023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가 1명이면 최저생계비는 대략 124만원, 2명은 207만원, 3명은 약 266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에서 다 빼고 남는 돈이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생계비라고 해서 더 공제받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요건에 딱 맞아야 가능을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추가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같은 게 추가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내 소득에서 이런 비용들 다 빼고 남는 돈이 월 변제금이 된다고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왜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재산이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회생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법원에 내야 회생이 통과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세후로 월 3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돈을 안 벌고 6살짜리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나랑 미성년자 자녀 해서 2인 가구가 돼가지고 최저생계비가 대략 207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월세로 한 달에 55만 원이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서울 기준으로는 추가 주거비로 2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은 소득 3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207만 원과 추가 주거비 20만 원을 뺀 7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73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면, 그러니까 73만 원 곱하기 36개월에서 총 2,628만 원을 내면 면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는 다 같은데 담보 없는 3,600만 원짜리 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차를 지금 팔면 3,6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나오는 돈을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이때 내 청산가치는 3,600만 원인 거죠. 그런데 방금 소득으로 계산해서 나온 총 변제금 2,628만 원이 이 청산가치인 3,600만 원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득이랑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내 청산가치인 3,600만 원 이상은 법원에 내야 회생이 통과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다 치면 매달 100만 원인데, 이걸 복리 계산까지 하게 되면 대략 100만 원보다 조금 많은 106만 원 정도를 매달 법원에 내야 회생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차가 3,600만 원이 아니라 뭐 2천만 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소득으로 계산해서 나온 총 변제금 2,628만 원이 내 청산 가치인 2천만 원보다 많으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아까 처음 계산했던 소득에 따른 매월 73만 원만 법원에 내면 회생이 통과되는 겁니다. 이 부분 숫자가 많이 나와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돌려보면서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자가 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예외가 많으니까 참고로 체크만 하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